양은 없어요 오늘. 아 잠깐만. 몰라. 저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응? 다 외워야 되는 사실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충분하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외우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오늘은 포물선 운동 이거 딱 하나 할 겁니다. 포물선 운동. 정말 내용은 뭔가 알찬데 개념은 적어요. 개념 딱 하나 써요. 두 개 쓰죠. 하나는 우리가 앞전 단원에서 배웠던 힘의 합성과 분해를 이용할 거고, 벡터의 표현. 두 번째는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중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운동이다. 그래서 뭐를 지금 기억해줘야 되냐면 통합과학 1에서 나왔던 통합과학 1 그 역학 시스템 중에서 여러분들 중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운동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물리학에서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 법칙과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리고 조금 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그러면은 사실 개념은 다 배웠고요. 수식을 어떻게 전개하는지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물체가 연직 방향만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도 움직일 때 나타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특히 내가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거나 비스듬히 던졌을 때 물체의 경로, 물체의 궤적을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얘네가 왜 포물선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포물선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은 과연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기 때문에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죠. 속도의 변화가 0이다. 자, 어느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자, 하지만 연직 방향은 어떠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한다. 이 중력 방향,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 즉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 공기 저항과 마찰을 무시할 때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비스듬히 던졌을 때는 어떨까? 자, 비스듬히 던졌을 때는 수평 방향은 여전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에요. 즉 등속도 운동이다. 하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속도가 적용되어 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중력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게 내용은 끝입니다. 내용은 끝이야. 우리는 앞으로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눌 거야. 방향을 두 개로 나누겠다. 수평과 연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두 개로 나누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개는 서로 독립적이다, 개별적이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힘이 연직 방향으로만,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하니까. 자, 그럼 포물선 운동을 한번 벡터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떤 물체를 비스듬히 던질 때 처음에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스듬히 던질 때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봅시다.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볼 건데 우리 대각선 방향의 벡터를 수직과 수평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었어요? 사인, 코사인. 그렇죠. 사인, 코사인이었죠. 자, 노란색의 벡터가 있을 때 자, 수평 방향 성분
A의 x 성분은 어떻게 구했다?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벡터 A의 y 성분, 수직 성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다? 얘는 벡터 A의 크기에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다. 자, 그럼 볼까요? 처음 속도를 한번 봅시다. 처음 속도. 자, 수평 방향의 처음 속도는 자, V0x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구했어? V0라고 하는 처음 속도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했다. 자, 그러면 수직 방향은 V0y가 되는데 V0y는 V0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했다. 그러면은 y가 들어가 있는 곳은 일단 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 방향. 수평 방향 속도가 V0 코사인 세타인데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했죠. 수평 방향으로는. 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 어떤 시간일 때의 속도가 여전히 V0 코사인 세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물체가 어느 지점까지 날아갔을 때 도달한 움직인 거리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그저 수평 방향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자, 하지만 연직 방향 봅시다. 자, 연직 방향은 어떤 시간에서의 속도가 V0 사인 세타, 즉 V0y에 지금 이거 vy라고 했는데, 자, V0y라고 하는 초기 속도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더해준 거다. 속도의 변화량을 더해준 거다. 자, 속도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gt래. 속도의 연직성분 변화량이 g 델타 t.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랑 시간의 곱이 속도 변화량의 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떨어지는 물체에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g니까 마이너스 gt로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t초일 때의 변이를 각각 구해볼 건데 수평 방향은 구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연직 방향. 자, 연직 방향으로의 변이를 구할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다가 각각의 값들을 대입해 준 거였죠. 변이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시간 제곱.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최고점의 높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최고점의 높이. 최고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우선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거. 최고점에서는 수직 방향 속력이 0이 돼야 된다. 자, 얘가 이 시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속도가 존재해. 올라가겠죠. 또는 내려가겠죠. 그럼 이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아주 짧은, 극도로 짧은 순간 정지를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은 수직 방향 속력이 0이 돼야 된다. 자, 수직 방향 속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V0 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H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우리는 G 곱하기 TH, 즉 TH는 V0 사인 세타를 중력과 속도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최고점까지 갈 때 시간이 TH는 V0 사인 세타를 G로 나눈 것이다. 자, 그럼 얘를 이 TH 구한 값을 여기 있는 변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주면 여기 대입을 해서 결과만 적어주면은 V0T에선 V0 제곱 사인 세타 오버 G 마이너스 V0 V0가 여기선 지금 사인 세타 제곱이죠. 사인 세타 제곱 V0 사인 세타 제곱 마이너스 오버 2G. 그럼 계산해주면은 최대점에서의 높이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세타 제곱이 됩니다. 자,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타, 사인 세타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냥 연직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 랑 똑같은 얘기예요. 얘 던졌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 내가 V의 속도로 위로 던졌어. 어디까지 올라갈까? 일단 V가 0이 되는 시간을 먼저 찾아. V가 0이 되는 시간 T를 먼저 찾았죠. 그럼 G분의 V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V제곱이 마이너스 0이 2GH가 되는 지점까지 올라가겠네. 등가속도 운동공식. 그렇죠? 그럼 여기 대입해주면은 H는 2G분의 V제곱. 근데 여기서 V가 뭐로 바뀐 거? V0 사인 세타로 바뀐 거.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얘를 그냥 던졌을 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이용해서 구한 것처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때문에 복잡해, 어려워. 쟤네들 그냥 숫자라고 생각해봐. 코사인 세타가 1이라고 생각해봐. 코사인 세타 1이면 수평으로 던진 거죠. 코사인 세타가 뭐 2분의 1 아니면 사인 세타가 뭐 2분의 1 그럼 간단해지겠네. 복잡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TH는 얼마다? G분의 V0 사인 세타다. TH는 G분의 V0 사인 세타다. 거기 안 적혀있죠? 적혀있나요? 안 적혀있죠? 자, 두 번째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해봅시다. 자,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해볼 건데 얘는 그럼 얼만큼 날아가는 건지 볼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ETH라고 되어 있죠. 즉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의 2배래.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2배래. 자, 왜 그러냐? 뭐라고요? 그렇죠. 포물선이어서도 있고.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변이가 0이 돼야 된대요. 그렇죠. 즉 지면으로 돌아왔을 때 연직 방향 변이는 0이 돼야 돼. 연직 방향 변이는 0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했던 거에서 얘네를 싹 다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랑 뭐가 같아야 돼? 처음 속력의 제곱이랑 나중 속력의 제곱이랑 처음 속력의 제곱이 같아야 된다 소리예요. 그렇죠? 나중 속력 제곱과 처음 속력 제곱이 같아야 된다. 즉 V0 사인 세타 G 마이너스 T R이라고 할게요. 이 녀석의 크기가 V0 사인 세타랑 같아야 돼. 그럼 가능한 TR은 TR이 0이거나 아니면 G분의 2 V0 사인 세타겠죠.
이거는 내가 던지는 시점이고 얘는 지면에 도달하는 시점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네요. G분의 2V제로 사인 세타 누구의 두 배야? 어디 갔어? 앞에서 구했던 시간의 두 배네. 즉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의 두 배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평 방향 이동 거리를 구해 봅시다. 일단 TH를 일단 구해볼까. 자,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수평 방향 속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Vx 곱하기 2TH네요. 자, 여기서 Vx가 얼마? V0 코사인 세타. 자, 2TH는요 G분의 2V0 사인 세타. 자, 곱해주면은 G분의 V0 제곱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사인 2세타. 자, 그러면은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다.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다.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약간 생각해볼 만한 게, 자, 위로 올라가는 시간 세타가 커질수록 증가해. 위로 올라가는 최대치 높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시간은 세타가 커질수록 증가해. 그쵸? 세타가 뭐 2분의 8가 되면 얘네가 최대값이 되겠네.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수평으로 던졌어? 수직으로 던졌어? 수직으로 던졌어. 자, 그럼 얘네가 최소가 되는 시간은 높이가 최소가 된다거나 시간이 최소가 되는 시간은 0이겠네. 0. 세타가 0이겠네. 0. 즉 그냥 수평으로 던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사인 2세타, 즉 세타의 2배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2세타가 언제일 때 가장 크다는 얘기야? 2분의 파이일 때 가장 크다는 얘기야. 2세타가. 자, 사인 세타가 2세타가 2분의 파이면 사인 2세타는 1이 되죠. 즉 45도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간다. 45도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간다. 자, 두 번째, 사인 세타가 세타 1 또 세타 2라고 했을 때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90이면은 수평 도달 거리는 세타 1과 세타 2가 같대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파이죠,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사인 2세타에 이 친구를 대입해보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는 세타 1이야. 대입해보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는 2세타는 사인 2세타 1. 근데 얘는 얘랑 똑같네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리는 같다. 자, 포물선 운동과 공식. 자, 앞에서 했던 부분들을 전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이 외웠을 때 좋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쌤은 굳이 외우는 거는 내가 진짜 시간이 부족해. 내가 수식을 쓸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 때 외우세요. 내가 문제를 풀 때 얘네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얘를 전개하는 게 오래 걸려. 보통은 외우라고 해요, 다른 쌤들은. 나도 절반은 맞다고 생각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외워야 외워야 빠르지. 빠른 건 그게 맞아. 내 쌤은
오늘 간단한 2차 방정식 같은 거 못 해가지고 계산 못 해가지고 오래 걸려. 하는 게 맞아. 근데 쌤은 건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역학적 에너지 하면 개념 수업 끝입니다. 자, 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보존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우리가 물리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배웠었죠. 자, 그러면 지금 공기장과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력만이 작용한다면 물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들 E는 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 더하기 뭐야? 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다. 자, 그런데 중력에 의한 에너지는 물체의 높이, 뭐 h라고 해도 되고 y라고 할게요. mgy로 표현될 수 있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v 제곱은 vx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이에요. 왜? 삼각형. v 제곱은 vy 제곱 더하기 vx 제곱이에요. 삼각형. 따라서 얘네들을 우리가 원하는 수식을 대입하고 2분의 1 m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 우리가 각각의 시간에서 얘 녀석은 변하지 않아. 왜? 수평 반응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친구는 감소해 또는 다시 증가해. 그러면 얘가 감소한 만큼 얘가 늘어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내가 연집 방향을 던진 거랑 다르게 수평 방향을 던졌을 때 또는 비스듬히 던졌을 때는 자, 얘는 0이 아니에요. 0보다 커. 그렇죠? 얘는 0보다 커. 자, 그러면 얘가 0이 된다 해봅시다. 즉 최고점이야. 최고점에서는 얘가 0이야. vy가 0이야. 최고점에서는 vy가 0이야. 하지만 vx는 0이 아니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있다 없다? 운동 에너지가 있다 없다? 있다. 최고점이지만 운동 에너지가 있다. 자, 지금 세 번째, 최고점에서 에너지를 보면 운동 에너지가 존재한다.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운동 에너지 빠진 만큼 어디로 갔다? 최고점으로 갔다. 최고점으로 갔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네들 다시 한 번 더 대입해서 뭐 계산해보고 하는 거는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내가 처음에 던졌던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벗어날 수 없다. 자, 개념 끝입니다.